자, 이 시간은 195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재입니다. 195페이지에 등기 절차입니다. 이제 우리 그 등기법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가 넘겨보시면 197페이지 앞전에 등기 절차 개시 신청 중심으로, 등기는 이제 당사자 신청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그 신청 중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늘 예를 드는 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도인 갑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을에게 이제 매매로 이전 등기해 주죠. 이렇게 아시고, 단독 신청에 한 등기와 그리고 직권 명령 등기는 이미 정리해 드렸고, 특히 단독 신청, 직권 등기 자료로 잘 정리하시고, 199페이지 맨 밑에 등기 신청에 가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200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등기 신청 적격, 여기 적격이라는 거는 등기 신청 자격인데, 요 이름으로 등기가, 요 등기부에요, 요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크게 보시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200페이지에 그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거, 괄호 2번,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단체, 거기 서진 종중, 문중, 이런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되는 거,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이름으로 등기 안 됩니다. 민법상 조합, 그리고 학교, 읍면동리, 요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해놓고, 맨 밑에 설명 나중에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고요. 201페이지 맨 밑에 그 표 보십시오. 책에, 표의 좌측에는 등기 명인이 적격이 요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 우측은 요 이름으로 등기 안 되는 거, 부정. 이 부분을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료 있죠. 여러분 제 수업 자료 이제 그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앞전에 드린 쭉 이어가니까 5페이지 등기 신청 절차에 거기 좌측에 등기 신청 나오고 2번에 적격자 있죠. 적격자, 거기를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등기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여러분 자료하고 요 책에 200페이지, 특히 201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요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 첫째 자연인. 여러분 자연인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외국인, 자연인이면 외국인, 북한 주민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외국인, 북한 주민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와는 전혀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북한 주민 다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죠, 여러분. 법인 그러면 자연인 외에 법인 등기,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죠. 무슨 주식회사 이런 것도 있고, 등기부에 보면 저당권자 국민은행, 저당권자 국민은행은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죠. 그래서 저당권자 국민은행 이름으로 등기되죠. 법인은 무슨 법인이든 다 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 있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으로 봅니다. 공법인 그러죠. 공법인. 그러면 국가는 국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있죠. 시군, 자치구까지. 시군구, 시군, 자치구까지가 지방자치단체고, 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거기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있죠. 법인 아닌 이 말은 법인으로 등기돼 있지 않은 단체. 그게 이제 법인 아닌 사단체다. 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종중, 문중이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종중, 문중 이름으로, 종중은 종중의 이름으로, 문중은 문중의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종중 땅, 문중 땅 말이죠. 그리고 요 단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거. 자, 교재에도 있고 자료에도 있지만, 태아 있죠,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임신 중에 있는 태아가 문제되는 것은 민법에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그럼 민법에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고, 이 태아가 만약에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 유복자가 되죠.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아버지 재산을 태아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상속권이 있다, 태아도. 그럼 태아가 부동산을 태아로 있는 중에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등기하려면 살아서 이 태아가 뭐 해야 됩니다? 출생. 살아서 출생하면 등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민법상 조합, 이거는 시험에 민법상 조합이 뭐냐,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 건 없고요. 항상 예를 들 때 동업계약. 자,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맺었죠. 2사람, 3사람 이상이. 여러분, 갑을병이 동업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동업자인 갑을병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을 갖게 되면 이 조합의 이름으로, 꼭 민법상 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있죠. 농협 같은 이런 조합은, 농협은 법인이니까 등기되고, 농협의 이름으로 꼭 요거 민법상 조합이라고 써주죠. 요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동업계약을 맺은 갑을병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동업자들, 갑을병의 합유 있죠, 합유. 우리 배웠죠. 공유, 합유할 때 합유 관계로 등기해야 되고,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번 나왔죠. 민법상 조합을 소유자로, 아니면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 저당 등기할 때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학교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의 이름으로는 무슨 고등학교, 요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국립학교, 국립 무슨 대학, 이 국립 무슨 대학교 땅과 건물은 국가 거니까 국가 명의로 등기해야 되고,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시립대학 땅과 건물은 서울시 겁니다. 그 서울시 명의로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여러분 나온 사립학교에 보면 학교 법인, 그 학교를 설립한 학교 법인 이름 있죠.
학교법인 무슨 학원 그럽니다. 거기도 학원 그럽니다. 무슨 학원. 그 법인 이름으로 사립학교는 등기해야 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학교의 이름으로는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요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읍면동리입니다.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시군구까지 아까 시군자치구까지 지자체고,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리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자료 보세요. 수업 자료 있죠?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걸 정리한 겁니다. 5페이지 좌측이고 1번은 좀 이따 하고 2번 제가 1번은 설명드리고, 등기 신청 적격자 당사자 능력이라 하지만 요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1번 자연인, 외국인, 북한 주민 포함해서 자연인의 이름으로는 다 등기됩니다. 외국인, 북한 주민도 자연인이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나이, 성별 등 불문하고 다 등기됩니다. 법인 아닌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다시 그 보충 설명합니다. 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되고, 다음 2번 학교, 민법상 조합, 태아, 읍면동리 또는요 이런 것도 있었죠. 서울시, 거기 서울시 사고대책본부 보세요. 서울시는 서울시 이름으로 등기되고, 사고대책본부 요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협회 지부지회인데 우리 중개사 협회 이름으로는 등기됩니다. 협회도 단체니까. 협회가 단체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단체나 법인으로 등기되는데, 지부지회 있죠. 중개사협회 서울, 부산 지부지회 이런 이름으로는 안 된다. 등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협회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 등기 명인 될 수 있는 법인 아닌 단체 시험에 나온 게 다 이겁니다. 예들은 이 이름으로 다 등기됩니다. 청주한시 종중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 무슨 주택조합 있죠. 우리 공법에 무슨 주택조합의 이름으로 다 등기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여러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기성회 있죠. 무슨 기성회, 동창회, 통신대학교 출신들이 만든 기성회나 동창회 이름으로는 등기됩니다. 동리는 안 돼도요. 동리의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되는데, 그 동리의 주민단체, 마을 땅 이야기합니다. 마을 땅을 동네 주민들이 주민단체를 만들고 그 주민단체 이름으로는 등기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이런 이름으로도 등기되고, 무슨 감리교회, 교회는 사찰, 아까 연불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 땅, 교회 건물을 교회 이름으로 등기되고, 정당 있죠. 무슨 정당, 무슨 당 다 그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단체들입니다. 결론은 딱 요거죠.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거,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동리,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이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딱 양분해서 알아두시고, 기출문제 분석하러 들어가면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결론은
딱 하나,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만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책에 202페이지 이제 당사자 등기 신청 당사자 공동 신청 원칙이고 그대로 두십시오. 단독 203페이지 맨 밑에 단독 신청하는 이것은 앞전에 제가 자료로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앞전주에 205페이지 판결 등기 넘겨보십시오.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대리인한 등기,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등 등기와 제3자에 한 등기, 여기까지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에 그 대위 신청하는 것까지 전체를 요 자료, 이게 책의 내용이 많고 이제 다음 우리 5월, 6월에 가면 이 책보다는 요약집으로 우리 강의하고 이제 요약집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책보다는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5월, 6월 들어가기 전에 자료 드렸죠. 자, 이제 등기 신청 절차 제 자료 그 5페이지 1번 등기 신청 보십시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이나 관공서가 하면 촉탁이라 그랬죠.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이게 신청이 원칙이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 당사자 신청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관공서가 하면 촉탁이라고 하죠. 다 했고요, 이미. 2번,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촉탁 등기도 신청에 의한 등기를 준용하지만 다만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요거 한번 물었죠. 우편 촉탁 등기 이거는요 우편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청으로 등기할 때는 우편으로는 안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 등기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건 안 됩니다. 신청할 때는. 촉탁 등기할 때는 우편으로도 된다는 거 아시고. 3번, 등기 신청 대리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민법에 등기 신청도 대리되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되고, 등기 신청 대리에는 특히 민법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민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다 허용됩니다. 특히 법무사, 여러분 이거 예를 드는 거 다 있죠. 민법에서도 법무사가 양 당사자 쌍방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대리해서 등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법무사가 쌍방 대리되고, 또 자기계약은 앞전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자기계약이 이거 아닙니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매해놓고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의 위임을 받으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대리하여 자기계약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X죠. 매수인이 매도인 대리하는 거, 그게 자기계약. 법무사가 양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다 허용되죠. 등기에서는. 대리는 딱 요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4번, 방문 신청 나오는데 좀 이따 이제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그 바로 이제 우리 우측에 5페이지 그 우측에 있고, 방문 신청 먼저요. 방문 신청에 한 등기할 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이면 변호사, 법무사가 직접 출석하거나 아니면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원 중 1인, 그 사무원 중 1인을 보내서 그 1인을 보내가지고 출석하게 해서 신청서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직접 가서 등기할 수도 있고, 법무사 사무원, 이 사무원을 보내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요 사무원은 미리 지방법원장의 허가 등을 받아둬야 되고. 자, 2번 했고요. 3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바로 그 위에 수많은 단체, 요 단체도 단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단체에 등기할 때는 자 1번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름으로 등기할 때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하여 대표자 관리인 하는데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사단, 종중, 문중이 됩니다. 그 소유자에 이렇게 적죠. 거기 써놓은 거 소유자에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렇게 적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은 2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가서 등기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대표자 관리인이 하고 그 다음에 명의는 종중 이런 이름으로 하는 거죠. 3번 이 경우 등기 기록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적고 대표자 관리인의 그 아까 소유자 무슨 종중 밑에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같이 적어 놓습니다. 소유자란에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제 대표자도 같이 적습니다. 등기부에. 자, 그 다음 4번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그 1번에 민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해야 될 등기를 대신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이런 등기를. 자, 대위 신청 나오면요 이런 말 하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도 누가 누구를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여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가 해야 될 등기를 채무자가 하지 않으면 대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리고 대위 신청할 때 있죠. 2번 대위 신청에는 피대위자 및 대위자인데 피대위자가 채권자 여러분 채무자 할 때 피대위자가 채무자 및 대위자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니까 피대위자 하면 채무자, 대위자 하면 채권자, 성명, 주소, 대위 원인들 다 적어야 됩니다. 채권자도 적고 채무자도 적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4번 대위 등기가 완료됐을 때 채권자한테는 채권자가 등기한 거니까 채권자한테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증 채권자한테 등기필증을 주느냐 그건 교부하지 않고 채무자한테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만 해줍니다. 자, 이거 구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했으니까 채권자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만 등기했다고 통지만 해줍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채권자 대위가 최근에 그 대위 신청하는 과정을 물었지만 작년입니다. 그건 작년이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분석해드리고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측에 전자신청 요거는요 5번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 등기소 이야기했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하는데 책에 잠깐 보세요. 213페이지 그 3번 있죠. 맨 밑에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있고 여기 이 방문 신청이라는 말은 등기소로 가서라는 말은 등기소에 여러분이나 법무사가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전자신청, 방문신청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215페이지 넘기시면 그 215페이지 2번에 전자신청이 있죠.
요 전자신청은 방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데, 전자신청 제도가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등기소가 만들어지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말이죠. 그 전자신청이 그 전에 이제 20회 초기, 우리 20회, 21회, 22회죠. 한 10년 전 그쯤에 한두 번 나오다가 최근에는 전자신청 제도가 출제 빈도가 아주 낮고 출제되는 부분, 요 내용 중에 215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 있죠. 216페이지까지 있는 거를 요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부분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전자신청 보세요. 그 자료 5페이지 우측에 5번. 1번.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고 자격자 대리인. 여기 자격자 대리인은 무슨 자격 있는 대리인이죠. 법무사, 변호사 아시죠? 이 법무사, 변호사가 가서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까지 전자신청은요, 외국인도 나중에요, 국내에 거소 주소가 있는 외국인도 전자신청 됩니다. 물론 사용자 등록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사용자 등록을 하면 외국인도 전자신청이 되는데, 다만 2번 종중, 문중 등 단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죠. 아까 앞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도 등기는 되는데, 이 종중 등 단체는 전자신청만 안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건 자주 묻습니다. 3번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전자신청은 대리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면, 여러분 제 이야기하죠. 제가 법무사가 아닌 제가 여러분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자신청 대리는 역으로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시험에 전자신청 대리는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면 X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2, 3번. 4번. 전자신청 하기 전에 당사자든 자격자 대리인이든 간에 등기소로 가서, 이건 등기소 직접 출석해 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직접. 그리고 다음 5번. 사용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이거 만료가 되면, 유효기간 만료되면 3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는데, 요 연장도 3년입니다. 3년마다 연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용자 등록 연장 신청이나 효력 정지 해지, 요건 전자문서로 됩니다. 이 전자문서가, 이건 전자적인 방법으로 되고, 아까 앞에 4번 다시 보세요. 위에 4번. 처음에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할 때는 등기소로 가야 되고, 전자신청하기 전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로 직접 가야 됩니다. 어느 등기소 가도 됩니다. 전국에. 그러나 6번 연장부터는 전자문서로, 그건 등기소 가지 않아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됩니다. 7번 전자신청의 경우에 요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 유형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모든 등기를 다 전자 신청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전자 신청은 최근에 요런 범위에서 나오고, 지금 이제 다음 뒤에서 말하는 일반 등기 신청은 요 방문 신청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자 신청은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자료 6번. 판결 등기가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하는데 요게 또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왔죠. 갑이 을한테 매매해서 등기 안 해주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아니면요 반대로 을이 등기를 안 해가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어떻든 을이 판결받았던 갑이 받았던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당연히 단독이죠.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할 때 나왔죠. 단독. 판결을 받은 권리자 의무자가, 그것도 성소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 신청인데, 자, 판결 등기 1번. 공동 신청의 등기라도 갑과 을이, 방금 이거죠. 갑과 을이 공동 신청으로 해야 될 등기라 하더라도 그 법원에, 자, 이거 우리 민법에도 판결 분류 있죠. 종류. 이행, 확인, 형성 등의 판결을 받으면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단독이죠? 단독. 근데 여러분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나누는 거는 민법 시간에 물권 변동할 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을 받으면 요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없습니까? 등기해야. 그래서 이행 판결 자주 나왔죠. 민법 시험에. 이행 판결을 받은 자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된다.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면 O다, X다. X.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거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그 형성 판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법의 공유물 분할 판결. 다 민법 시간에 하죠. 우리는 구분 없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받아 등기하러 갈 때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느냐, 그 민법이고, 우리는 등기하러 갈 때 판결 가지고 등기할 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공동할 때 단독이다, 단독.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 여러분 판결로 등기할 때는 성소한 자가, 이긴 사람, 성소, 이긴 사람이 등기해야 되고, 패소한 자, 진 사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끝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제외.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하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이건 성소, 패소. 늘 이렇게 설명하죠. 이긴 사람, 진 사람 다 등기할 수 있다. 이거는 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긴 사람도 분할해야 되고 진 사람도 어떻든 분할해 가야 되니까 요건 성소, 패소 관계없 불문이고, 자, 일반 판결은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닌 일반 판결에 한 등기 물을 때는 성소한 자가 해야 되고 패소한 자는 못합니다. 그런데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면 X입니다. 늘 틀리고요. 3번, 판결에 한 등기는 확정 판결 정보. 여러분 법원에 가면
판결이 확정되면 정본 떼줍니다. 그 판결서 정본과 법원이 발급하는 판결 확정 증명서,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확정 증명서 거기를 과거에 송달 증명서를 낸다 하면 X입니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고 무슨 증명서요? 확정.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고 과거에. 4번 채권자가 아까 대위 이제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대신해서 소송을 해서 이걸 성소 판결 받았죠. 채권자가. 그럼 이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가 가서 이 채권자가 받은 성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 변론 종결 후, 자 성소해놓고 소송에서 성소한 후에 사망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사망하셨다면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사망하셨다. 성소 판결을 받아놓고 사망하셨다. 어떻든 사망하셨다고 나오면 누가 등기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가서 직접 등기하면 됩니다. 갑을이 매매해놓고 사망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 6번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10년이 지났다. 자, 요거 자주 나왔죠.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났다. 그럼 10년이 지났을 때 판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인데 있다. 10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할 수 없다면 X, 등기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알겠죠? 그거 자주 나왔죠. 자, 판결 등기는 요 범위, 지금 정리해드린 요 범위 내에서 주로 나와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등기 신청의 취하 있죠, 여러분. 그 밑에 취하는 그 1번에 서진 것처럼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인데 미리 정리해드린, 우리 책에는 뒤에 뭐 뒷부분에 있습니다만은 등기를 신청했다가 취하할 수 있느냐, 철회입니다. 철회. 취하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자주 취하 부분은 출제 빈도는 조금 낮았죠. 과거에 18회 때 직접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은 혹시 나오게 되면 취하가 요 자료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자, 1번 등기를 신청한 후에 등기관에 의한 등기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 신청인들이 취하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취하는 구두로 있죠. 구두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취하 문서, 취하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다시 제출하고, 어떻든 구두 취하는 안 된다는 거 아시고. 2번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는 공동 취하해야 되고,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를 공동 신청한 등기를 단독으로는 취하가 안 됩니다. 3번 임의 대리인 있죠, 민법에. 임의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본인의 특별 수권이라는 거는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받아야 되고, 그리고 등기 신청을 일괄 20개의 부동산 있죠, 여러분.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신청했다면 그 일부 부동산, 요걸 다른 말로 일부 부동산에만 일부 취하가 되느냐 할 수 있다. 요거는 일부 취하,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 일부만. 그런데 마지막 취하 물을 때 마지막으로 틀리게 나온 답이 요겁니다.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할 수 있다는데 없다면 X죠. 그게 답이었고,
4번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했다가 등기 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 거기 인증은 이제 전자신청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5번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위해서 취하정보를 그 취하정보 그러죠. 그걸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 주면 되고 아까 방문 신청을 한 건 취하 서면을 다시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로 취하서를 송신해 주면 됩니다. 6번 등기 신청이 취하가 되면요 등기관은 제공된 신청 정보 이게 신청서와 첨부 정보는 이제 우리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신청서에다가 첨부한 서면 모두 일체를 전부를 돌려줍니다. 그럼 다 등기 신청을 취하게 되면 등기할 때 제공했던 서면을 신청서, 첨부 서면 다 돌려줍니다. 모두 돌려줍니다. 반환해준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취하고요. 다음 이제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로 들어가는데요.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216페이지 맨 밑에 216페이지에 등기 신청 정보가 신청서고 첨부 정보는 첨부 서면입니다. 이 첨부 서면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첨부 서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거 여러분 시험에서 묻는 유형대로만 제가 이게 책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딱 정리해 드릴 거고 우선 신청 정보에는 앞에 그 제공 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그 맨 밑에 217페이지 맨 아래에 신청 정보 내용에 필요적 정보사항 넘겨보세요. 이 전체 이렇게 써졌고 219페이지에 임의적 정보사항인데 자 요겁니다. 필요적 여러분 등기 신청 정보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는데 앞전에 제가 제한물권 요 표 있었죠. 요 표가 이 표가요 우리 앞전에 제가 제한물권 들어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 이런 등기할 때 필요적 임의적 기록상 표 만들어서 그때 드렸죠. 4월 첫 주, 둘째 주 수업할 때 그거 보시고 오늘은 요 자료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번에 드린 또 그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제 앞전 주에 드린 자료 이어서 6페이지에 등기 신청 정보에 신청서 이거 말이죠. 신청서는 자 먼저 등기 신청 정보 제공해 보면 원칙은 1건 1신청 정보로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 원인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걸 1건 1신청 정보라 그러고 예외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할 등기소,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이 동일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 저당 이런 거 할 때 일괄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일괄 신청하려면 그 수개의 부동산이 관할 등기소가 같고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공동저당 생각하라고 적어놨죠. 공동저당.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공동저당으로 등기할 때 요게 이제 같으면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자 거기에 이제 밑에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필요적 기록사항 이거는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동산 표시부터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에 있는 이게 전체가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부동산 환매, 재매매 이런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하고 나머지 그 2, 3, 4번에
지상권, 지역권에서 기간 진료, 전세권, 임차권에서 기간 양도금지 특약, 저당에서 변제기 이자, 지급 시기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했죠. 임의적 기록사항 물을 때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간, 모든 등기의 기간은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에서 지료, 저당에서 이자. 이거 있죠. 이거 묻습니다.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 물을 때 필요적 기록사항 아닌 거 물어서 기간, 지료, 이자, 임의적 기록사항 찾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오늘이 아니고 앞전에 여러분 이 표 이야기했죠.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자료 갖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 할 때 수업했던 제한물권, 지상권부터 저당권까지 그 제한물권 할 때 표 만들어 드렸죠. 제가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요거 오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한 등기 신청 첨부 정보 있죠. 밑에 첨부 서면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1번부터 12번까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남은 게 수업 자료 보세요. 등기 신청 심사하고 그 사건이 등기할 사건인가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있죠, 여러분. 이의 신청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번 타임에 3, 4월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남은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